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상계 주공 14개 단지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 벽산 블루밍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관악 벽산 블루밍은 제가 지난 5월에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악 벽산 블루밍은 지난 2005년에 준공한 구축이지만 2000세대가 훨씬 넘는 그런 대단지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강남, 여의도, 광화문 직주 근접 등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마을버스를 한번 타면은 2호선 봉천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악 벽산 블루밍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전철 2호선 봉천역이고요. 오른쪽은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전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입니다. 관악 벽산 블루밍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한번 타야 하지만은 봉천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배정학교인 구암중학교는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명품 중학교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운동이라든지 산책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입니다.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에 대한 일반 현황입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2005년 7월입니다. 따라서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8개 동에 210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1층에서 2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3평, 33평, 그리고 40평과 45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333%, 건폐율은 25%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06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사는 벽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형별 세대수를 보시면 23평은 753세대, 그리고 33평은 단지에서 가장 많은 816세대입니다. 40평은 278세대, 45평은 258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105세대의 엄청난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0평대와 30평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0평대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3평은 68만원, 33평은 94만원, 그리고 40평은 101만원, 45평은 110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 평균 관리비를 보면 23평은 11만원, 33평은 16만원, 그리고 40평은 19만원, 45평은 22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3평입니다. 753세대이고요. 지난 6월에 7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한 달 뒤 7월에는 7억 7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호가도 8억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7천만원 정도에 나와 있네요. 관악 벽산 블루밍 23평은 지난 1월에 비해서 무려 25%가 상승한 1억 5천만원이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33평입니다. 816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7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8월에는 8억원대, 그리고 얼마 전 11월에는 9억 2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9억 5천만원 수준에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6억 4천만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33평은 지난 1년 동안 약 1억 8천만원이 오르는 급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278세대인 40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들어오면서 7월에 9억 5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0억원 내외로 나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40평도 지난 1년 동안 1억 원 이상이 상승을 했고 아마 곧 10억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5평입니다. 258세대로 가장 적은 세대수입니다. 지난 8월에 드디어 10억 원 시대를 활짝 열었고요. 현재 호가도 12억 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물량은 거의 바닥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45평은 지난 1월에 비해서 45%가 급등한 3억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은 평수도 아니고 대형 평수가 1년에 45%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얼마 전 7월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45평은 1년에 45%가 폭등하는 엄청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59제곱미터 20평대인데요. 관악 벽산 블루밍 23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관악 드림타운 보시겠습니다. 3544세대의 대규모 단지이고요. 벽산 블루밍과 인접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지난 9월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11월에는 8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8억 4천만 원 수준에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약 1억 6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전철 2호선 봉천역 초역세권 단지인 봉천두산 24평입니다. 지난 7월에 8억 원대로 상승했고 한 달 뒤 8월에는 9억 5,5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호가는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천 두산 24평도 지난 1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이 상승했네요. 다음은 관악 푸르지오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요. 까치산을 끼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입지입니다. 지난 9월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10월에 8억 1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8억 5천만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약 1억 3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84제곱미터 30평대입니다. 관악 벽산 블루밍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관악 드림타운 33평입니다. 지난 8월에 9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11월에는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9억 9천만 원 내외로 높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월 대비 29%가 상승한 2억 1,500만 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 30평대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7월에는 9억 원대로 급등세를 보였고 얼마 전 11월에는 10억 6,500만 원 거래로 10억 클럽에 가입하면서 드디어 10억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 푸르지오 30평대입니다. 지난 3월에 10억 원 거래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이 금액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는 9억 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현재 호가는 10억 3천만 원 내외로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시대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대부분 단지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7월부터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물도 크게 부족한 상태이고 호가도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상향 곡선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벽산 블루밍 1차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5년 7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6년차 구축단지이고요. 총 18개동 2105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마을버스를 한번 타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네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상도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남부 순환로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군을 보시면 초, 중고등학교가 모두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학교 배정은 구암초등학교와 구암중학교라고 하는데 특히 구암중학교는 관악구내에서 명문중학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어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재래시장, 병원,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일곱 번째는 경전철 서부선 개통이 기대되고요. 또한 봉천 412, 413 구역 재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전철역 이용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악 벽산 블루밍은 구축이지만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철 이용에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은 학군도 훌륭하고 또한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 직주 근접 등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 4분기 들어오면서 거래가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상향 곡선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악 벽산 블루밍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가 폭등으로 갭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매물을 찾기도 힘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호가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